실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책 공부를 하러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결국 잔류부처들,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 나와 있는 잔류부처들이 얼마나 빠르게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잔류부처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가 인구가 이제 30만, 40만 시대를 넘어가지고 결국엔 자족도시로 기능 가능한 80만 단위, 90만 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또 대전 그리고 청주 이런 도시와 연계되어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무엇보다 그렇다고 많은 유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개혁신당에서 속속도서에서 차질 없이 다음 지방선거 중에서는 저희도 이 세종에서도 많은 정책들과 많은 생각들도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정책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세종시에 들어와야 될 일자리라는 거는 첨단형 일자리여야 된다, 첫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세종시에서 이제 세종시가 설치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만들어질 때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교육 환경을 전국 최고급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대학교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전 유성에도 그리고 또 조치원에도 이렇게 마련되어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 정착해가지고 실제로 일자리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출근길에 인사를 드리고 많은 정책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개혁신당에서 정책 홍보하러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 요소나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홍보를 통해서 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고민들을 공유하고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석 그리고 이 세종시의 개혁신당에서 당원들도 좀 나와 계신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 공약 개발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발돋움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에 어떤 당원이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함께하고 있는 당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시라고 하십시오. 사실 저는 제 욕심 같아가지고는 저희 개혁신당의 첫 지역 행보를 전남 순천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우리 개혁신당의 첫 지역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적 중심이자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또 더욱더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세종시로 해야만 된다. 우리 세종시야말로 저희 개혁신당이 하는 이 정책적,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이 하는 정책 행보에 누구보다도 크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도시이고, 저희 개혁신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2030, 또 4050 우리 세대가 많이 계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혁신당의 첫 지역 행보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그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아무런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할 때 저희는 평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고 우리 세종시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그래,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풀어가고 논의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공감하시고 많은 세종시민들께서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당면한 한국의 위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대안들 저희 개혁신당이 꾸준히 내놓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분들, 저희의 이런 정책적 행보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국 어디보다도 세종시에서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수많은 우리 세종 시민들께 그 어떤 정당보다 인정받는 그런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정치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매번 하나만한 소리를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마 특히 이 세종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난제들 하나만한 상투적인 정책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신당에서는 파격적이고 하지만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공약들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해법인 줄 알면서도 해법인 줄 알면서도 속 떨어질까봐 하지 못해서 금기 시대와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평균 연령 38세라는 세종시에서는 아직까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 세종시만 벗어나면 고령화, 정말 인구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30년 뒤에도 우리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면은 30년 뒤에도 대중교통 체계가 유지되려고 한다면은 30년 뒤에도 이 세종시의 학교들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도록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대중교통, 교통복지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반응해 주셔서 저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군 복무 병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지금 병력 구조 사태 속에서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또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보라 가지고 표 떨어질 수 있는 공약을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세종시에 있는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구축해놓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다른 정당들은 10년 정도만 있으면은 어차피 정치를 은퇴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짰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뒤의 미래를 그리지 않고 정책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은 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노력은 매우 뼈아픈 그런 고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늦추게 된다면은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더 충격적인 형식으로 이것들을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 있는 그런 개혁에 소홀했던 나라들을 굳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짱이같이 살아가지고 한철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개미처럼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은 우위를 가릴 수 없는 명확한 한쪽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같이 우리가 조금씩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개혁신당이 그런 노력을 정책으로 표현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수요가 크기 때문에 요금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보시면은 서울 지하철 요금 1250원 찍히다가 요즘은 딱 교통카드 찍으면은 1400원 찍힙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1550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상 교통요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신당선 이런 거 벌써 동점에서 동점까지 4,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기본요금 책정되는 걸 보면 7,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위기가 아닌 척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왔자 결국 터질 것은 터지고 오를 것은 오르고 그리고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의 정치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국민들에게 사탕발림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개혁을 하자는 그런 주장의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통복지를 위해서 교통복지 재구조화를 주장한 지가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개혁이 되어가지고 거대 양당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문제로 혜택을 받는 그 노년층 어르신 유권자들의 표를 잃는 것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쪽에도 없고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병력 수급이 부족해서 65만이던 대한민국 국군 상비 병력이 48만까지 떨어졌는데 왜 다른 정당은 어느 누구도 이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책임 정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세종 시민들께서도 다른 정당에게 어쩌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런 병력 수급 대책을 갈라치기요, 뭐 젠더 혐오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면은 만약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답을 받아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투적으로 들어왔던 뭐 모병제를 하겠다느니 아니면은 AI와 로봇으로 뭐 군대를 대체하겠다느니 이런 뜬구름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정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은 정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통 복지 개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군대 병력 수급 문제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개혁 과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들 중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이런 1조 원 정도 드는 교통복지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병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개혁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정당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연금개혁 같은 거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연금개혁 말로 쉬운 것 같지만은 연금개혁 보통 지금의 기성정당들한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결론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금을 여러분에게 2년 늦게 받도록 누군가 강제한다면은 이거는
지하철 부임승차 제조정에서 1년에 몇십만 원 정도 바뀌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연금을 구조조정해서 2년 늦게 받는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복지 개혁하자는 말에도 이렇게 반응하고 군대 병력 수급 문제 좀 해결해보자는 문제에도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 하면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연금개혁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손실을 볼 수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가지고는 얼마나 용기 있게 나서겠습니까? 그 정당들은 지금과 같은 자세대로라면은 마찬가지로 비겁하게 그것을 갈라치기라 또 욕할 것이고 또 뭐 혐오라 욕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 개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세종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통한 대한민국 개혁, 대한민국 대개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많은 과제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군데가 힘들어하는 복합성, 다발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군데씩 빨리 보이는 대로 대책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수습하고 고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말 대한민국 전속의 위기 자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저희 개혁신당이 하나하나 제시하는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치유를 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 이 치유의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그 관심을 주시면은 그 관심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을 해내는 개혁신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